최진호 교수입니다. 문학과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는 얘기를 풀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큰 나라였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근거는 2300년 전에 공자의 7대 손인 공빈이 동이열전에 우리나라를 가리켜 동방예의주기라고 한 기록이 나옵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기록이 맞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자료를 좀 뒤져보니까 우리나라 중국보다 컸다는 사실도 발견하게 되고, 그러니까 적은 나라 큰 나라에서 이건 아부성 발언이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서 계속 찾아봤습니다. 2300년 전의 역사적 사실입니다. 공빈이 왜 우리나라를 동방예의지국이라 했을까? 이 말은 2300년 전 공자 7대손 공빈이 자기가 쓴 동이열전에 나오는 말입니다. 동방에 오래된 나라가 있었는데 동이라 했습니다. 동이는 큰 활을 쓰는 동방인을 말하고 질그릇을 최초로 만든 부족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질그릇은 도자기니까 도자기를 우리가 잘 만든다는 것은 그때부터 알려질 것 같습니다. 동이의 본뜻은 무엇일까? 중국 학자들은 동이를 두려워하였고 또는 존경의 대상이었다고 했습니다. 두려워하고 존경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들은 소국이다는 뜻이죠. 그들이 시조라고 부르는 삼항오제도 모두 동이 출신이고, 오늘 동이를 해석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책이 후한서입니다. 후한서 85권 동이열전 제75 본문 2806쪽에 기록이 있습니다. 주나라 이후 동이는 만주와 한반도 그리고 일본어 종족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이가 굉장히 크죠. 만주, 한반도, 일본에 포함했으니까. 이게 전부 다 동쪽에 있기 때문에 동이라고 불렀습니다. 주나라는 상나라를 이어 중국에 존재했던 역사상에서 가장 오래 유지한 나라로서 790년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대체로 중국 역사서에는 한민족의 기록은 동이전에 기록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빈의 동이열전에 보면 고대 중국은 우리나라 한반도보다 작았던 영토라는 데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대 중국의 땅은 사방천리가 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삼천리 금수강설을 했으니 여기에 만주와 일본에 포함했으니 엄청난 대국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기의 황제를 인용, 왕의 제도를 말하자면 동방을 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 동방은 동이다. 동이는 뿌리이다. 말이 순하고 어질며 모두가 좋은 사람들이다. 만물의 뿌리가 땅속에 태어나듯이 천성이 유순하고 어질다. 역과 도를 익히는 군자들이다. 동이는 9종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등 모두 이어진 말인 것 같습니다. 동이는 훌륭하신 당군이 계셨는데 구이 9개의 동이족이 추대를 받아서 임금이 됐다고 했습니다. 요 임금 때의 일입니다. 순임금은 동이에서 태어나 중국으로 와서 임금이 되어 훌륭한 정치를 했습니다. 역시 전부 동이족이네요. 그렇죠? 동이의 나라에는 자부선이라는 도통한 분이 계셨는데 황제 헌원씨가 그 문화에서 내학문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는 염제신농씨의 뒤를 이어 중국의 임금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보면 전부 이 동이족, 그러니까 고조선의 박자들이 전부 중국에 건너가서 임금이 되고 이런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 고대 나라인 하나라 우임금의 도산회의에 동이의 부르께서 친히 와서 나라의 경계를
정해 주셨다. 영토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기죠. 동인 유위자는 하늘이 내신 정인인데 그분에게서 중국이라는 국호를 얻어갔다고 하고 이윤이 그 문화에서 배워서 은나라 탕 임금 현명한 신하가 되었다는 기록도 나옵니다. 동인은 비록 나라는 크지만 남의 나라를 업신이지 않고 그 나라의 군대는 비록 강하지만 다른 나라를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풍속이 순박하고 후덕해서 길을 가는 이들이 서로 양보하고 음식을 먹는 이들이 먹는 것을 서로 양보하며 남자 여자가 따로 거처해서 함부로 섞이지 않았으니 가히 동방예의지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은나라 기자가 주나라 신하가 되지 않고 동이 땅으로 갔다는 기록도 나옵니다. 환단고에 전한 배달의 역사는 중국 역사서에 동이의 역사로 기록되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중국인들이 동방민족을 동이라 부른 것은 치우 천황이 큰 역할을 만들어 쓴 이후부터라고 합니다. 큰 활의 위험을 두려워한 한족이 배달민족을 가리켜 큰 활을 잘 쏘는 동방사람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동이는 배달민족의 동이라 불러야 옳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역사를 주도한 동이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배달동이는 치우 천황의 영토 개척을 계기로 서도 깊숙이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그 후 고조 시대에는 중국 역대 왕조를 이끌 주류가 되었다고 합니다. 고조선은 전부 왕을 내고 이런 보내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동북아 창세 역사를 얘기할 때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동이 민족입니다. 대만과 중국 학자들도 역사의 주류는 한족이 아니라 동이족, 한민족이라고 공통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나의 할아버지 공자께서 동이에 가서 살고 싶어 하셨습니다. 나의 벗 노중년도 동이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나도 역시 동이에 가서 살고 싶습니다. 예전에 동이어 사절단이 온 것을 보니 대국인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동이는 대강 1000년 이상 전부터 중국과 우방이었으며 사람들이 서로 왕래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우리 역사에서 1206년 몽고 데칸이 된 칭기스칸이 인도와 유럽 그리고 소련까지 단숨에 점령했던 몽골 역사에서 볼 때 우리 국민들은 용맹하고 진취적인 기질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역사학자들은 2045년에 가면 그 전까지 북한을 평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겠죠. 그러면 동시에 중국의 민주화 바람이 불면서 56개 부족들이 전부 독립할 것이니 중국 나라가 소수민족으로 둔갑하고 말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혼란 속에서 빠지게 되면 우리는 조선족 동북 삼성을 도와 중국 동북 삼성의 고구려 땅을 독립시키는 데 일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동북아에서 최대 군사를 가진 국가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지금 역사학자들, 미국 역사학자를 하는 사람들은 최근에 경제 전문가도 우리나라가 1945년, 50년에 가면 세계 2위 국가, 미국 다음에 한국이라고 이렇게 직계 세우면서 자기는 일본은 지고 자기는 한국에 살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대 속에 살아갑니다. 감사합니다.